호주에 정착하면서 들었던 비용,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통장 잔고가 있다는 걸 증명해라. 잔고 증명서를 받은 뒤에 바로 빼도 괜찮냐? 500만 원은 절대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희나입니다. 오늘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바뀐 워킹홀리데이 비자 조건부터 그리고 현재 제가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오늘 얘기해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저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약 3년 전에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환율이나 아니면 렌트비, 물가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신청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대략적인 수치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들었던 비용, 두 번째는 호주에 도착한 후에 호주에 정착하면서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호주 도착 전, 그러니까 비자 신청비 아니면 비행기 티켓값, 그리고 신체 검사비, 그리고 각종 생필품을 모두 사는 것의 총 비용이 저는 약 1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비행기는 쿠알라룸푸르 경유행 비행기를 탔었고요. 신체 검사는 부산 해운대 병원에서 예약한 뒤에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생활용품들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당시에 자취를 하고 있었어서 저는 대부분 제가 쓰던 것들을 챙겨갔었어요. 근데 이제 자취를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은 그거 말고 호주에 올 때 좀 더 챙겨와야 할 게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주 비자 신청서를 내고 난 후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통장 잔고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하나 늘어났더라고요. 워킹홀리데이를 오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증명해야만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는 호주 달러 5,000불 그리고 갈 때 돌아갈 비행기 값까지 합쳐서 통장 잔고가 있다는 걸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행기 값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직항을 타느냐 아니면 경유를 타느냐에 따라서 비행기 값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수치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달러로 적게는 6,000불부터 많게는 7,000불까지의 통장 잔고 증명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로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 은행마다 통장 잔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보통 은행 가서 직접 발급을 받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돈 단위를 AUD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AUD나 뭐 KRW, 뭐 USD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AUD를 선택하셔서 뽑으시면 잔고 내용이 환율 계산해가지고 AUD로 아마 표시돼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24시간 동안은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급하게 쓰셔야 하는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장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면 그 돈만큼 미리 빼두시고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500만 원이라는 돈은 이제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준비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통장에다가 500만 원을 넣어놓고 잔고 증명서를 받은 뒤에 바로 빼도 괜찮냐? 라는 것을 이제 저도 궁금했고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빼셔도 돼요. 빼셔도 되는데 단 그 기간이 비자가 승인이 나면 메일로 레터가 와요. 승인이 됐다고. 이제 그 레터를 받으신 이후에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체 검사 받으신 이후에 아마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이내에는 무조건 그 레터를 메일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제 통장 잔고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주 드문 케이스기는 하겠지만 오피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재요청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통장 잔고를 보고서 너 이거 최신 걸로 한 번 더 발급 받아와봐 라고 한 번 더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레터가 오는, 그러니까 비자 승인 땅땅땅 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잔고를 유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 오고 나서 제가 썼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크게 나눠보면 아마 렌트비, 렌트 디파짓, 그리고 뭐 각종 생활비 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활비에는 물론 외식이나 장보기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것만 총 말씀드리면 저는 약 한 달 반 동안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썼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도착해서 이제 처음에 호스텔에서 3일간 숙소에서 머물렀었어요. 그 비용도 포함이 된 것이고요. 대부분 이제 컨디션에 맞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집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3일만 호스텔에서 머물렀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조금 여유롭게 집을 구하고 싶다, 나한테 딱 맞는 집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널널하게 한 일주일 정도 호스텔을 잡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집을 찾아서 한 집에 한 6명? 7명 정도 사는 이제 복층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에 140불 정도를 내고 살았었어요. 근데 140불에 그 정도의 아마 퀄리티의 방은 지금은 좀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한 160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환전을 조금 해오셔야 하니까 얼마나 환전을 해가야 하나를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준비를 해가면서 100만 원은 이제 환전을 해갔고 100만 원은 통장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호주에 와서 계좌를 오픈한 뒤에 거기로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오면 바로 이제 렌트 디파짓도 내야 되고 첫 2주 렌트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100만 원은 정말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환전을 해오시는 게 좋기는 한데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100만 원을 수중에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미리 호주 계좌를 만들어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해오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잔고 증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500만 원이라는 잔고 증명을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200만 원을 들고 왔었고 많은 워킹홀리데이 분들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돈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호주에서 정한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많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다시금 그때의 저를 다시 회상해 보니까 500만 원은 절대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운 좋게도 한 달 반 만에 바로 일자리를 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 꼭 취직을 해야겠다 혹은 뭐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열정이 있으시다면 전혀 못 구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2달, 3달 정도는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3달을 버틸 수 있는 자금적 여유가 돼야 호주 라이프가 조금 더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200만 원의 자금은 딱 한 달 반짜리 그 자금이었거든요. 200만 원으로 부족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때 바로 일을 못 구했으면 아마 일주일 있다가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을 거예요.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그리고 이렇게 기준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그냥 500만 원을 모아 오셔서 3달 동안 여유롭게 일도 구하고 일이 없었다면 여행도 좀 하고 여기도 구경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여유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렌트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독방은 주에 210불, 하나로는 17만 4,300원. 그거를 4주 하면 약 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아마 제 지출 중에 가장 큰 지출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파라마타라는 지역에 독방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인 1실, 뭐 4인 1실 아니면 독방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좀 다른데 독방이다 보니까 렌트비가 다른 이제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게 원룸이 아니라 독방, 그냥 그 플랫메이트들이랑 같이 살면서 방 하나를 쉐어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렌트비죠. 그리고 교통비.
하루에 왕복 10불 80센트, 하나로는 8,964원. 그거를 이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통근에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주말에 어디 가거나 이럴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랑 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 영상을 보고서 교통비를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희 회사까지 트레인을 타고 다닌다면 하루에 교통비가 얼마나 나올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식비.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싶은 거는 꼭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외식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하고 잘 시켜 먹습니다. 그래서 식비에 쓰는 지출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인데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호주 달러로 약 600불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환화로 하면 약 49만 8천 원 정도가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많이 지출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호주가 워낙 외식비가 비싸요. 한 끼 그냥 간단한 거 시켜도 기본이 20불 넘고 그냥 혼자서 먹어도 40불 나오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요금 한 달에 약 100불 정도 사용을 하고요. 하나로는 약 8만 3천 원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넷플릭스, 그리고 음악 듣는 거, 그리고 휴대폰 요금 요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공과금,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경우는 집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따로 내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보기 한 달에 약 120불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하나로 하면 약 1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장보기 같은 경우에는 달마다 정말 다르고 만약에 제가 사야 하는 게 정말 많은 달이면은 이제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외식이랑 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외식을 많이 한 날에는 장을 좀 덜 보고 외식을 좀 적게 한 날에는 장을 많이 보고 뭐 그런 식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식 비용이 최대치였기 때문에 장보기는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총 해서 한 달에 약 155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경조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기념일이라든지 연말에는 이제 사람들 만난다고 더 쓰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말 저의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호주에 정착하는 비용과 그리고 새로 바뀐 조건 그리고 저의 생활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